여름 시즌이거든요. 지금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실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20-30%씩 항상 언제든지 조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고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저자인 장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정독 후 진짜 실전 투자자가 쓴 돈 버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책은 호필과 팽돌이 두 명의 저자가 2017년 코리니 시절에 처음 암호화폐에 입문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우여곡절 에피소드로 많이 담아 있고요. 단순히 에피소드에서 끝나지 않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바탕으로 4년 주기 차트 사계절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작가님,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는 언제부터 해오셨고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떠신가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잘못된 투자로 빠져들어서 2018년에 엄청난 하락장을 맞으면서 거의 모든 손실을 보게 됐다가 2020년이랑 2021년에 운이 좋게 원금을 회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요 사계절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평범한 직장인으로 2017년에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투자금 1억이 마이너스 95%가 되는 실패를 겪었었다고 하셨는데요. ICO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투자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먼저 ICO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주식의 기업 공개라고 해서 IPO가 있는데 그거를 코인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보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대신 받는 건데 물론 그게 크게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사기로 많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하락장이 맞으면서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했지만 자금이 모이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상장도 못하게 되면서 많은 손실을 얻게 됐습니다. 작가님, 당시에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든 투자가 되었나요? 제가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를 되게 좋게 봤던 게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개념이란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가 제2의 인터넷에 태동하는 시기와 같다. 여기서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걸 찾으면 나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고 당시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들이 상승장을 거치면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못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ICO에 투자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철부지 어린 시절에 사회초년생의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ICO가 잘 될 거라고 소개했던 알트코인들은 보통 어떤 단계로 손실을 입게 되는 건가요? 보통 거의 다단계 개념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설명회를 하고 나면은 자금 모집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도 다단계 형식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금을 받아갖고 보통의 경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더리움으로 많이 먼저 보내고 나면 이더리움 보낸 만큼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인들이 상장이 되면 되는데 상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단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제가 10% 받는다고 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50% 받고 어떤 분은 또 200% 받고 이런 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장이 되더라도 갑자기 상장하자마자 50% 이상 막 9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때 하필 ICO 거품이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자꾸 하락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연쇄
전체적으로 악순환으로 작용하면서 제가 한 7, 80개 정도 투자했었는데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는 상장조차 못 해봤고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50% 이상, 대부분 90% 이상 하락해서 거의 다 돈을 날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ICO 열풍으로 돈을 번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번 건가요? 항상 다단계도 보다 보면 처음에 꼭대기 있는 분들이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초반에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도 ICO를 통해서 모집이 된 거고 네오코인 같은 이런 지금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이 ICO를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이제 ICO에 투자했던 분들은 거의 뭐 기본 한 2배 이상은 무조건 받았고 어떤 분은 100배 벌었다 뭐 이런 분들도 나오긴 되었는데 결국엔 제가 맨 처음에 투자한 게 아니고 거의 끝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더 손실이 컸던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도 ICO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알트코인 모집이 아직도 있나요? 지금도 제가 지나다다 보면은 어르신들 상대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좀 촉이 와요. 딱 지나가다 보면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막 멀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설명해 준다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고 제가 가끔씩 연락을 받아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 항상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또 당하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ICO라는 이름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 다른 형태로 비슷하게 자금 모집을 해서 아직도 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님,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공통점을 가진 알트코인은 조심하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ICO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혀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아는 정보가 나한테까지 왔을 때는 한 번쯤 꼭 의심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항상 의심하시고 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알트코인들조차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 드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새로 나온 프로젝트들이 그런 거를 찾을 가능성은 되게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통 금융시장인 예를 들어 뭐 주식회사, 뭐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IPO처럼 모집을 한다면은 저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까지 아직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고 안전장치가 된 상황에서 하면 되고 지금은 전혀 아예 참여를 안 하는 게 제일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억 원 투자금이 다 날아갈 정도로 실패를 겪으셨는데 2020년, 2021년을 거치며 마이너스 95%에서 2억 원의 실수익을 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셨나요? 6,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하락한 적이 있어요. 2018년 연말에 그렇게 됐거든요. 거의 한국의 업비트 기준으로 한 3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거의 9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계좌를 한번 열어봤는데 정말로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진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은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투자 실패한 걸 일단 먼저 한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다행히 빚이 없었습니다. 빚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다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시 이제 열심히 모아서 하다 보면 비트코인은 어쨌든 결국엔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ICO에 또 손을 대고 당시에 또 거래소 코인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만든 자체적인 코인들이 막 10배씩 가는 것들도 나오고 이래서 그런 코인들을 투자를 했다가 또 1년 동안 그렇게 돈을 다 날리고 나서 2019년 연말 돼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진짜 그때부터 비트를 모아가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투자를 했고 그리고 운 좋게 2020년 상승장 만나면서 투자했던 일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행히 운 좋게 이제 원금을 회수하고 나름 한 2배 정도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그럼 결국은 알트코인으로 손해를 보고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구매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신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으로는 거의 돈을 못 벌었고 알트코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자꾸 욕심이 되니까 또 비트코인을 또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물론 사기는 했지만 의미 있게 수익은 나지 않았고 운 좋게 알트코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게 많이 올라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복구를 했으면 이번에는 정석대로 차근차근 밟아가면은 더 큰 수익이 벌지 않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 2022년의 하락장부터는 비트코인 위주로 먼저 투자를 시작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이제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책에 투자금 회복을 넘어 큰 수익을 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정말 알겠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고, 제가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기 때문에, 물론 이미 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상승장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악순환을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다음 상승장 올 때마다 웬만하면 거의 안 남기고 다 팔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고,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까요? 책 챕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름 시즌이거든요 지금.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실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20-30%씩 항상 언제든지 조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오히려 지금은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으면 오히려 밑에서 더 사야 될 거지, 함부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고, 사팔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들은 제가 너무 크게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상승장 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을 잃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판단이 안 서거나 확신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니면 좀 더 여유 자금을, 투자의 자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은 팔 때보다는 매수를 진행을 하든지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가님, 그럼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모두 팔지 말고 보유해야 할까요? 일단 비트이더는 무조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알트코인은 좀 다르게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지난 상승장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구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렸던 2017년도에 크게 올랐던 코인들이 2021년도엔 거의 대부분 못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랑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은 이게 더 상승하고 기술적으로 좋은 코인인지, 없어지지 않을 코인인지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트코인에 그런 확신이 없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럼 차라리 비트나 이더 위주로 사시는 게 좋고, 아니면 내가 정말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에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 끝까지 가도 되는데, 지금 알트코인은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알트코인에 대한 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투자하실 건 투자하시고, 다만 이제 비트랑 이더는 무조건 지금 기다리면 좋은, 최소 지금 가격의 2-3배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책에 장기 보유할 만한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법이 나와 있을까요? 자세하게까지는 적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 유행할 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 책에서 강조했던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주식시장이랑 실물시장이랑 연계된 코인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AI, 미국 주식도 AI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코인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알트코인 섹터, AI 코인 섹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엔 좀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밀어줬던 블랙록 같은 경우에서 밀어주는 RWA 섹터,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좋게는 보고는 있는데, 나머지 섹터들 중에서도 물론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과연 제가 그 종목을 정확하게 핀셋으로 딱 수많은 그 한 10,0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서 진짜 상승하는 그 코인만 딱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먼저 돈을 벌고 그 이득금 갖다 알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한 2, 이더리움 한 3에서 4 정도 하고, 알트코인을 한 4 정도,
그러니까 2대 4대 4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트코인만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 지금 한 9천만 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갔을 때 많이 가봤자 2배에서 3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항상 안전하게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20%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좀 더 리스크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트 이더 합쳐서 50%에서 70-80%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좋기는 한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너무 알트코인의 리스크나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는 한 비트 이더 5대5 먼저 추천하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리스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 이더 합쳐서 5, 나머지 알트코인 5로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는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